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정여의사의 써니 이혜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안 반가운데 그냥 반갑다고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네요. 저한테 재지은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네. 최근에 재지은 게 하나 그렇죠. 있어가지고 뭐 어디 장소에서 못 알아봤다면서요? 약간 저자세입니다. 그날 특별히 예쁘게 하고 있었나 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좀 자주 봐야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무슨 몇 달 만에 본 것도 아니고 진짜 눈빛이 어땠냐면요. 넌 누군데 나한테 아는 척을 해야 진짜 찐으로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써니와 YG는 같이 방송을 한 100번 넘게 했고요. 그렇죠. 네, 지난 한 5년 넘게 꾸준히 봐온 사이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보기도 했고요. 잠시 못 알아봤다는 거죠. 아, 내가 좀 이상한가 지금? 둘 중에 하나죠. YG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날 써니가 너무 과도한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걸 분장을 하고 나타났거나. 분장했습니까? 그날? 아닙니다. 그렇진 않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긴 했죠. 마스크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나를 못 알아볼 수가 있나? 아니 웬 큰 분이 저한테 되게 친한 척하는데 그날따라 덩치가 커 보였다는 뜻인가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 말은 안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큰 분이 왜 나한테 자꾸 아는 척하지? 난 정말 널 모르겠는데 넌 누구? 자, 오늘 네. YG와 JYP는 읽었으나 써니는 읽지 않은 책을 하나 가지고 유혹하는 책걸상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 네네. 책 제목을 얘기하면 그거 하는구나. 저번부터 자꾸 여러 번 언급되더니 댓글 읽으면 돼요. 네, 댓글. 드디어 하는구나라고 그렇군요. 생각하실 텐데 아, 그 댓글에 나오는 책을 오늘 할 겁니다. 네, 근데 네. 댓글을 읽기 전에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뭔데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네. 제가 욕한 거? 욕을 해서 난 그 네. 들었는데. 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잘못 기억하고 있었죠. 네, 그 스토브리그의 오정세 씨의 진짜 대사의 그 워딩은 더럽게였는데 야구를 더럽게 못해요 였는데 제가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는 더럽게가 아니라 훨씬 험한 말로. 네, 험한 말로 기억이 되고 있어서 또 그걸 또 여과 없이 또 인용한다고 했네요. 근데 이게 뭐 정규 방송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래서 막 그날 그 송 기자님이랑 네. JYP가 막 타박을 해서 SBS 드라마였는데 그런 대사가 있을 수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전에 아무리 근본 없는 팟캐스트 방송이라지만 방송 중에 그런 험한 욕을 하면 되냐 막 타박을 하길래 내가 그때는 좀 약간 위축됐어요. 위축되고 쭈구리가 되어가지고 바로 사과하고 뭐 약간 좀 삐처리를 해야 되나 하고 삐처리 요청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주말에 더 글로리를 봤단 말이에요. 그냥 그 걸쭉하고 험한 욕들이 그냥 막 쏟아지니까. 그날 YG가 했던 그런 욕이 나와 더 글로리에? 엄청 많이 엄청 나오죠. 훨씬 더 아직 심한. 안 보셨어요? 나 아직 한 편도 안 아직도? 봤거든. 훨씬 더 심한. 내가 저번에 누구한테 나 아직 글로리 한 편도 안 봤다 그랬더니 부럽다 그러더라. 왜요? 안 본 눈이 너무 부럽대. 볼게 많아서 아직 있어서. 시즌 1, 2가 파트 1, 2 다 남았다고. 대단하다 JYP. 브라보! 대단하다 JYP. 이런 건 알아요 그래도. 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 책 PD한테 삐 처리하지 말고 여과 없이 내보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삐 알고 처리가 보니 됐어. 나 묻어버리려고. 삐 처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했어 그거를? 그냥 내보내야지. 그냥 어떻게 틈만 나면은 그냥 약간 좀 보호하고 보내버리려고. 감싸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쟤를 보낼 수 있을까? 음. 매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근데 요새 뭐 생방송에서 쇼호스트도 욕을 하시던데. 그리고 쇼호스트도 욕을 하고. 물론 그분은 이제 좀 경고를 받으시긴 했지만. 아니 그리고 근데 그분이 이제 프로그램은 경고를 받았지만 그분은 뭐 욕좀하면 어때? 뭐 약간 이런 예능으로 봐달라. 이런 뉘앙스던데. 그쵸. 어쨌든 사과하신 거죠? 네 사과했습니다. 네. 앞으로 주의할게요. 제가 별로 평소에 욕 같은 거 안 해요. 욕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더 적 없는 글로리 것 같아요. 보면서도 막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런 험한 욕을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저 욕설을 남도 분들이 좀 찰지게 잘하지 않습니까? 찰지게 잘하죠. 저는 이제 그런 문화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왜 굳이 왜 영남이나 호남이나 제일 남쪽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또 핵심 도시에 제가 또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욕을 하니까 좀 욕은 좀 안 하자. 그렇군요. 자, 네. 댓글이나 좀 읽으면서 오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플라님이신데요. 늦었지만 JYP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번 클립 들으면서도 느꼈지만 JYP님은 정말 질문의 신이십니다. 독자가 하고 싶은 질문은 물론이고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싶은 질문까지 시원하게 대신해 주시는 질문력. 바로 이상했다. 네. 질문력. 네, 질문력. 우영우가 알면 슬퍼하겠다는 귀염 뽀짝 멘트. 게시다를 잘못 쓴 YG님. 틈새 지적까지. 책걸상에 우리 JYP님 안 계셨으면 정말 어쩔 뻔. 나중에 진짜 재밌어요. 30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나중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폐긴 끝난 거고요. 네. 네. 나중에라는 책 진짜 재밌어요. 30일의 밤은 막 시작했고 동물 권력은 대기 중. 읽고 싶은 책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네. 자, 동물 권력은 이미 방송을 했으니까 오늘 책은 나중에 아니면 30일의 밤이겠군요. 네. 댓글을 읽으면 오늘의 책을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다 읽고 나서 또 댓글 다셨는데요. 30일의 밤 강추합니다. 아노말리, 미키세븐, 나중에를 두루두루 느낄 수 있습니다. 800쪽이 넘어서 망설였던 링컨 하이웨이도 읽으려고요.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을 읽고 오버스토리에 도전했다가 포기. 일단 잡으면 빠져드는데 한 번 덮으면 안 읽게 되더라고요. 가이드해줄 누군가와 함께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떠오른 사람이 YG님. 책걸상에서 리처드 파워스 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네, 그 리처드 파워스가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과 오버스토리의 작가거든요. 근데 플라님 오버스토리 저도 읽다가 말았어요. 네. 자, YG가 읽다가 말았으면 정말 더럽게 재미없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요 정도만 합니다. 네. 더럽게 재미없다. 네, 세바국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30일에 막 완전 페이지 터너예요. 별 생각 없이 일요일 밤에 집었다가 너무 재밌어서 월요일에 일도 후다닥 해버리고 완독했습니다. 문장이 짤막해서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가끔 교훈적인 문장을 쓰고 싶어하는 작가님의 강박만 빼면 별 5개 줄 수 있습니다. 살짝 감동하려는데 작가가 너 지금 인생은 이런 거다고 생각하지 하는 듯한 문장에 김이 몇 번 새긴 했지만요. 곧 애플TV에서 드라마 제작도 한대요. 추천입니다. 바나나님. 네. 30일의 밤 읽고 너무 재미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밤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출근만 아니었으면 밤 샐 뻔했습니다. 내가 하는 또는 하지 않은 수많은 선택의 지금의 나이며 어딘가 다른 선택을 한 나도 살고 있을 거라는 설정은 좀 섬뜩하지만 오늘도 좋은 선택들을 잘 하면서 보내봐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다 읽고 보니 책 표지 글자들의 중첩되어 보이는 디자인도 깊은 뜻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책 추천 감사드려요. 네. 일단 오늘 하는 책은 30일의 밤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댓글을 여러 개 읽다 보니까 방송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스포. 핵심적인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네. 30일의 밤을 YG가 저번에 다른 방송할 때 지나가듯이 재밌다고 한두 번? 두어 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살인 플로자는 노파 방송할 때 살인 재미없다. 플로자는 노파 너무 재미없다. 이 책을 도대체 내가 왜 읽고 여기서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다. 누가 추천한 건데요? JYP가 추천한 책이죠. 자, 살인 플롯 짜는 노파는 하지만 YG는 저렇게 싫어하지만 몇몇 도서관에서는 네. 예약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굉장히 인기리에 다 낚이신 분들이에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낚이신 다음에 이거 뭐지? 이런. 아니 왜 금음에서도 나는 재밌게 잘 읽었는데 YG 왜 그러냐 뭐 이런 분도 있었잖아요. 이런 분도 있죠. 한 분 딱 한 분. 그렇군요. 한 분이 거기다가 굳이 글을 남겼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백 분 계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즈음에 그 살인 플로자는 노파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야, 이 재미없음을 상쇄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지? 했는데
그 즈음에 제가 이 30일의 밤이라고 하는 작년 9월에 나온 책을 뒤늦게 발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읽었는데 사실 별 기대 없이 읽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릴러예요? 스릴러, SF 스릴러. 스릴러의 성격이 뭐 조금 있긴 합니다. 있죠. 네. 스릴러의 성격이 조금 있는 책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SF 스릴러. 네.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서 30일의 밤 꼭 읽으시라고 이게 오히려 훨씬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만 짧게 했는데도 이미 많은 분들이 읽고 재밌다고 댓글을 달아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님, 세바공님, 바나나님 사실은 약간 그 YG한테 한때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거든요. 당신의 큐레이션을 믿을 수 없다. 네, YG가 추천하는 책이 과연 재밌는가? 네. 약간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인데 제가 약간 지금 어깨 으쓱하면서 세 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YG가 페이지 터너라고 그러면 페이지 터너인 겁니다. YG가 재미있다고 하면 재미있는 겁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확률이 높긴 하죠. JYP도 읽었습니다. 네. 근데 JYP도 막 이제 막 저처럼 막 재밌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막 말 못하고 아마 본인이 먼저 읽었으면 이거 재밌다 꼭 하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귀엽네, 재밌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YG가 얘기하는 것만큼 심하게 마구 더럽게 재밌진 않았습니다. 근데 페이지 터너는 페이지 터너잖아. 뒤가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되잖아요. 페이지 터너 한 페이지에 글자 수가 적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페이지가 넘어가긴 합니다. 이 판형도 작고. 자, 지금 이거 글씨도 이게 좀 이제 같은 것 같은데. 520쪽 되는데 뭐 다른 판형 같았으면 한 400쪽짜리 책이니까. 지금 여러분은 공동 진행자의 큐레이션을 못마땅히 하고 폄훼하는 또 다른 공동 진행자의 폄훼 모습을 아니고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책걸상 기조가 그런가 봐요.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어도 서로 되게 디스하시던데. 아니, 너무 오래같이 진행한 거지. 아무튼 JYP는 이제 아시다시피 SF 글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럭저럭 재미있게 읽었다. 근데 SF 하면 막 떠오르는 거 뭐 우주도 생각나고 뭔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러면 또 YG가 SF란 뭐 이런 큰 분류가 있다면서 뭐 한 8가지로 나누고 막 이런 거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30일의 밤은 SF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수준이에요. SF가 아니라 그냥 약간 마블 세계관. 차라리 마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좀 진입장벽을 확 낮출 것 같아요. 그 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장치 중에 하나가 멀티버스잖아요. 그쵸. 다양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멀티 유니버스. 멀티 유니버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한 혹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완다가 그랬잖아요. 네, 완다가 그랬죠. 완다 그리고 또 뭐지? 닥터 스트레인저. 다들 마블 안 본 자. 표정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건 마치 어렸을 때 친구들은 바나나를 다 먹어봤는데 나는 바나나를 먹어보지 못한 아이가 바나나 맛이 뭐지? 막 이런. 마블이 뭐야? 원래 그 마블 붙어 있는 건 다 주로 그런 겁니까? 멀티버스 뭐 이런 거?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 막 힘센 히어로들 나와서 서로 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마블 캐릭터가 만나고 그 캐릭터들 간의 이야기들을 뭐 확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 세계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한 10년 전에 나온 스파이더맨은 배우가 달라. 그런데 10년 후에는 이제 다른 배우가 스파이더맨을 연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쭉 봐온 그 관객들 입장에서는 왜 10년 전에는 스파이더맨이 째였는데 왜 10년 후에는 A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이런 것들을 약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설정이 좀 바뀌잖아요. 시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30년대 영웅하고 막 1990년대 영웅하고 같이 만나야 되니까. 그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1930년대랑 1990년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0년대에
뭐 이 스파이더맨이 있고 2000년대 있고 소설 속 스파이더맨도 있고 만화 속 스파이더맨도 있고 영화 속 스파이더맨도 있는데 영화 속 스파이더맨도 파라마운트에서 만든 영화도 있고 소니에서 만든 영화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걔네들 한 번에 모으려면은 그 여러 스파이더맨이 한 영화에 나와 막 그러면 나오기도 했어요. 나오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이 스파이더맨이랑 상대했던 악당들이 다른 세계로 가가지고 저 스파이더맨이랑 상대하는 일도 있고. 그 사실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뭐 더 재밌는 요소를 넣고 싶고 새로 캐릭터를 좀 바꿔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세계의 스파이더맨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마블 시리즈도 안 보는 저로서는 네. 30일의 밤도 사실은 안 보고 싶었는데 처음 설정 보고 YG가 하도 재밌다고 해서 네. 그리고 이게 다중 우주, 뭐 다중 세계 이런 설정은 마음에 안 들지만 아주 기본적인 설정은 그래 뭐 흥미롭긴 하다. 어떻게 풀어가나 좀 보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멀티 유니버스라고 한다면은 뭐 주인공이 다른 세계에 있는 주인공이랑 뭐 그냥 겹치거나 만나거나 뭐 그냥 이런 저 거요? 어디 딴 세상에 있는 내가 네.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날 때리고 뭐 이러는 뭐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이런 거예요. 설정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써니가 네.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오늘도 지금 책걸상 핑계를 대고 아이를 보러 가지 않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그게? 예를 들어- 아닙니다. 그런데 네. 다른 세상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당연히 아이도 없는 네. 그리고 진짜 그리고 열혈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명의 남자와 동시 연애 중이고 동시에 연애 중이고 심지어는 아이돌이야. 누가 내가? 그런 컨셉이라고요? 왜냐면 본인도 어이가 없어. 내가 아이돌이라고? 아니 뭐 어쨌든 할 수 있잖아. 뭐 되게 많이 고쳤어 막 뭐 고치고 막 해가지고 네. 아이돌이야. 몸이 안 되나 고쳐도 춤을 춰야 되는데 네. 춤추는 건 아무도 못 봐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하는데 너무 어느 날 약간 현타가 오는 거지. 내 삶에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인기도 많고 남자도 많고 돈도 많지만 근데 왜 현타가 올까? 나도 가정도 없고 아이도 없고 막 이런. 그리고 나도 내가 막 갖지 못한 것에 대해 평범한 가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 예전에 자기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뻥찬 아이돌 되기 전에 뻥찬 남자랑 혹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때 압구정동에서 나한테 명함 줬던 기획사 대표한테 내가 전화를 안 걸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획사 사장이 내 손을 들고 성형외과 데려갔을 때 내가 왜 거부하지 않았나? 왜 거부하지 않았나? 이런 상상을 막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상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그 과학자 친구가 그 이제 연애하던 3명 중에 한 명이 되게 훌륭한 과학자인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가 자기가 최근에 무슨 머신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미시 세계에서만 가능한 중첩이라고 하는 효과. 그러니까 미시 세계에서 양자 물리학의 미시 세계에서는 이곳에 한쪽에 있는 물질이 다른 쪽에서도 발견이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거시 세계에서는 그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자기가 그걸 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기계 안에 들어가면 이 약을 맞고 이 기계 안에 들어가면 잠깐 후에 네가 이 기계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전혀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 평행 세계 뭐 이런 거예요? 평행 세계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도 네가 있을 거야. 너는 아마 다른 삶을 살고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써니는 어쨌든 성공한 아이돌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주이기도 해.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주고 나 그럼 실험 대상이 될래. 나 한번 해볼래. 그래 딱 해가지고는 어떤 세계로 딱 갔더니 거기에는 써니가 기자를 하고 있고 그 아이돌 되기 전에 잠깐 나를 따라다녔던 그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있네. 그리고 비교적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네. 너무 이 써니가 부러운 거야. 내가 부럽구나. 그래서 근데 저 써니 자리로 가려면 저 써니를 처단해야 되잖아.
왜 그 트레이드하면 안 돼요? 걔를 보내버리면 안 되나?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트레이드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써니가 그 세계에 있는 써니가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 최소한 딴 세계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지. 그치, 죽여버리든지. 그치. 아니 내가 나를 죽이는 건 좀 딴 세계로 보내는 게 낫잖아. 왜 안 돼? 이걸 갖고 싶으면 죽여서라도 가져야지. 아 그건 좀 어쨌든 소설 속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YG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네.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은 소설이에요. 재미는 있네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소재로 드라마도 몇 번 나왔는데 다 좀 망했던 것 같은데 이게 수습이 안 되던데요? 이거 수습돼요. 돼요? 수습돼. 그리고 또 심지어는 되게 신박한 반전도 있어. 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만 놓고 보면은 네. 약간 비슷비슷한 설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싶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수습이 돼. 신기하다. 수습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생각보다 신박한 설정까지도 나와요. 이렇단 말이야? 거기서 JYP 빵 터졌대. 진짜요? 뭐지? 궁금하다.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네네네. 자 일단 이 쓴 사람도 우리가 지금 책걸상에서 처음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블레이크 크라우치. 블레이크 크라우치. 이름 자체가 왠지 SF 작가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근데 블레이크 크라우치는 제가 30일의 밤을 읽고 나서 블레이크 크라우치의 전작이 국내 번역이 이미 되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작을 내가 다 읽어봤죠. 네. 3권. 정말 세 권이나 있어요? 놀라운 진행자 아닙니까? 네. 근데 3권이 시리즈예요. 파인즈 웨이드 시리즈로 3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웨이워드 파인즈입니다. 웨이워드 파인즈예요? 죄송합니다. 웨이워드 파인즈 시리즈. 그래서 1권이 파인즈, 네. 2권이 웨이워드, 3권이 라스트 타운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것도 SF 그것도 소설이에요? SF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스포일러가 되는 거고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게 스포일러가 되는 거고 장르만 말해도 스포일러야? 장르만 말해도 스포일러. 왜냐하면 이미 말했는데? 그러게요. 처음에 읽을 때는 저도 당연히 SF인지는 알고 읽었어요. 근데 다른 정보는 없이 읽었는데 이거 뭐야? SF는 언제 나와? 언제 나와? 이러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확 쳐요. 몰랐지? 이거란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네. 기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약간 이야기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30일이라면 애플 TV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라고 아까 댓글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통해요. OTT 서비스에서 굉장히 원작을 가져다가 각색해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막 시도를 할 것 같은 이야기꾼이더라고요. 지금 너무 궁금해서 원래 찾아보면 안 되지만 찾아봤더니 그 웨이워드 파인즈는 이미 드라마로 만들어졌네요. 이미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왜 이미 찾아보면 왜 안 돼요? 찾아보면 왜 안 돼요? 방송 전에 찾아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또 안 찾아보고 왔더니 찾아보지 마세요. 찾아보지 말고 진짜 그냥 근데 이게 품절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드라마 때문에 또 인기를 끌지도 못했고 네네네. 그런데 재밌어요. 그래서 품절인데 어떻게 읽었어요? 약간 도서관에 좀 빌려서 읽었죠. 음. 왜냐하면 서점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도서관에 검색을 했더니 세 군데 도서관에 한 권 한 권씩 나눠져 있더라고요. 정성이다 정성.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데다 모아가지고 한 권 한 권씩 읽었는데 나중에는 1권만 읽으면 2, 3권 내용이 너무 궁금해. 이들이 어떻게 되지? 연결됩니까 그게? 연결돼요. 한 단락의 이야기. 한 권만 읽으면 안 돼? 한 권만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 권만 읽으면은 딱 그냥 거기서 끝나도 되긴 되는데 난 안 볼란다. 이 등장인물들의 이 다음이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세 권이나 보냐? 그리고 심지어는 낚시질까지 해놨어요. 떡밥들까지 마지막에 딱 던져놔. 마치 드라마의 시즌 1, 시즌 2처럼 와. 두 번째, 세 번째를 안 볼 수 없도록. 그래서 드라마화 됐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 3부작하고 30일의 밤은 아무 상관 없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스토리가 센 이야기를 잘 쓰는 작가구나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블레이크 크라우치는 1978년생이군요. 네, YG보다 한 살 어립니다. 지금까지
100만 부 넘게 책을 팔았다고 하네요. 네, YG보다 수십 배 많이 팔았군요. 아 부럽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기 또 다른 세계에서는 100만 부 이상 판 YG도 있지 않을까? 아 그치. 다른 JYP를 안 만난. 궁금합니다. 다른 세계가 만약 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다른 세계에서 100만 부 넘게 책을 판 베스트셀러 작가면 어떤 여자랑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 물론 지금의 와이프죠. 아니 왜 웃습니까?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왜 둘 다 웃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아니 그럴 리가라니요. 큰일 날 사람들이네. 아니 그 100만 부 팔리는 책을 결혼 전에 썼다고 치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 전에 썼어도 뭐 저는. 그 집에 계신 분이 방송을 들으시나 봐요. 아니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근데 어디서든 간에 꼬리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네. 자, 이 30일의 밤 네. 주인공은 제이슨.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그리 유명하지 않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시카고가 무대인데 네. 그 시카고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물리학과 교수인데 거기는 대학원생이 없어요. 오? 그냥 학부생만 있는 대학이야. 별로 안 좋은 대학이라.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학부생들을 상대로 강의만 하는데 근데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그 대학 교수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그리고 굉장히 향후 과학의 촉망받는? 판도를 바꿀 것이다 저 사람이. 진짜요? 이제 그런 주목을 받았던 과학자인데 근데 왜 이렇게 변두리 학교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룻밤 연애. 뜨거운 연애. 애가 생겼네. 하룻밤만 그랬는데? 아니 애는 원래 하룻밤만 해도 생길 수 있어요. 저기 어머니. 진짜 하룻밤 만에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사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거죠. 연구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여자 저 여자랑 사귀고 뭐 잠도 자고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남성이었는데 촉망받는 막 이제 뜨려고 하는 화가한테 꽂힌 거예요. 그 화가도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과학자한테 꽂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뜨거운 연애를 조금 했는데 얘가 딱 생겨버렸네. 자, 미술계의 어떤 스타를 꿈꾸는 이제 이름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신예 화가 신진 작가가 과학계에 떠오르는 신성, 장래가 촉망되는 제 앞으로 노벨상 받겠다 이런 젊은 물리학자 둘이 연애를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갈등에 빠졌고 이 사람들은 자기 커리어에 분명히 손해가 될 것을 알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제 사실 그것도 좀 불공평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쪽은 그러니까 여성 쪽은 완전히 그냥 커리어를 포기했고 그리고 근데 이제 남성 그 제이슨도 이게 실제로 그래요. 그 외국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교수 임용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정교수 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이제 연구 업적들을 막 쌓아야 되는데 그 연구 업적들을 막 쌓는 과정에서 가정에 소홀해지고 막 밖으로만 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애를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당연히 자기 커리어를 완전히 포기한 그 여성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제이슨도 정말 그냥 실험실에서만 365일 살면서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좀 놓은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를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연구 환경 굉장히 열악하지만 네. 그냥 작은 집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하는 대학의 자리를 승낙하고 거기 대학 교수에서 그냥 학부생들 상대로 양자역학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대학 교수지 뭐 사실 뭐 연구하거나 뭐 이런 학계 왕성한 활동은 포기하고 네. 뭐 약간 뭐 강사 비슷하게 네. 공무원 비슷하게 그냥 뭐 강의만 하는 뻔한 강의를 반복해서 네. 하는 약간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거죠. 15년이 흘렀어요. 15년이 흘렀어요. 네, 1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찰리가 뭐 한 14살, 네. 15살 사춘기. 이렇게 이제 됐겠네요. 그렇게 15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그 대학원 학부 대학원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부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자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찌질했던 네. 동료가 네. 같은 공부를 하는 같은 공부는 아니고 다 분야는 다른데 분야는 다르구나. 분야는 다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미 그때도 막 주목받던 영 사이언티스트였는데 거기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좀 자기가 약간 안쓰럽게 생각했던 아니 말이 좀 안쓰럽겠지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래로 보던 네, 너무나 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티에 너 잠깐 올래? 이건 좀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파티에 딱 왔더니 이제 그 친구는 완전히 그냥 뭐 고급 스타가 돼가지고 고급 슈트에 막 사람들 다 막 선망하고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이 자리에는 네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옛날에는 제이슨 네가 나보다 훨씬 잘 나갔는데 뭐 이런 얘기 매기는 거야? 그런 거죠. 너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니? 하긴 미인을 얻었지. 왜냐하면은 그 여성한테 흑심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와이프 다니엘라라고 하는 와이프를 이제 좀 좋아했던 남자. 근데 이제 그 다니엘라는 이 찌질이 대신에 제이슨을 선택을 했던 건데 사실 그것도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하긴 뭐 너는 뭐 다니엘라를 얻었잖아. 일부러 긁으려고 긁은 거지. 긁으려고 부른 거지. 그래서 사실 그 파티에 갈까 말까 약간 망설였는데 와이프가 좀 안 가는 것도 웃기지 않냐. 가라. 가서 그냥 술 한잔 하고 빨리 와라.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술 먹고 나서 나오다가 길거리에서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음주운전이죠. 그렇죠. 굳이 약간의 따지면. 음주운전은 뭐예요? 그냥 음주운전. 그냥 음주운전이죠. 네,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소설 속에서 네. 그는 음주운전을 네, 해요. 네.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가는데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갑자기 둔기에 확 맞는 거예요. 뭐야? 그럼 뭐 이제 뭐 강도를 당하거나 이런 느낌이었죠. 납치를 당하는 거예요. 진짜 일진 더럽게 사나운 날이네요. 납치를 당해. 납치를 당하고 나서 어딘가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근데 뭔가 나한테 해코지하는 애가 너무 익숙한 거야. 내 아는 놈이구나. 뭐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그게 나, 난 거야. 나. 그게 난 거야. 딴 세상에서 온 딴 세상에서 난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써니로 바꿔가지고 내가 설정을 설명했는데 그 설정이 사실은 거의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이제 그 걔는 네. 실제로 그 15년 전에 네. 버렸어. 다니엘라를 버렸어. 임신한 자기 여친을. 그리고 아이도 지우라고. 어머. 그래서 다니엘라랑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게 된 거고 헤어진 거야. 헤어지고 뭘 했겠어요?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스타 과학자가 스타 과학자가 돼서 엄청난 양자역학 이미 수년 전에 그 지금 파티를 했던 그 상도 받고 그 상의 주인공도 자기가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돈이 많은 기업가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돈도 엄청나게 많고 큰 저택에 살고 그렇게 지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간이 왜 굳이 대충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잘 안 풀린 제이슨의 세계로 와서 제이슨에게 테러를 가했느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끝낸다고요? 이런 거 재밌지.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죠? 읽고 싶지? 읽고 싶어요. YG가 재밌다고 하면 재밌는 거라니까. 근데 아직 주문 안 했어. 아직 완전히 유혹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 편에서 좀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고 주문을 할지 말지 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써니 아이돌 설정 재밌다.
이번 주에는 블레이크 크라우치의 30일의 밤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수요일 날 방송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